제목은 리이미징 프라이스 트렌드라는 제목이고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23년 12월에 나온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논문이 이제 머신러닝을 시장 분석에 적용한 첫 번째 논문은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논문이 되게 많고, 사실은 이런 파이낸스 전공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는 이제 저같이 산업공학 이렇게 잡다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그런 논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기계학습으로 뭐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방법론들에 비해서 뭐 그 예측 성능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논문의 마무리를 짓는데,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이거를 되게 인텐시브하게 다양하게 평가를 해요. 이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가격 예측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보이고, 실제로 이 CNN 모델에 집중을 해서 그 모델이 왜 이 가격 예측에 도움이 되는가를 해석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가격 예측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복잡한 예측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석 가능성이죠. 원래까지는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머신러닝으로 성능이 나와도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해석이 불가능하면은 사실 재무 쪽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발견된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금융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 논문은 조금이라도 더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논문 자체는 구조는 간단해요. 그냥 가격 데이터, 우리가 보는 그 차트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입력 데이터를 써가지고 CNN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들, 뭐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버설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랑 비교를 해서 얘가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죠. 샤프 레이시오 같은 걸로. 그래서 입력 데이터만 보면 간단합니다. 요런 입력 데이터를 쓰는데요. 결국엔 이제 차트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이 사이즈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이전 일주일, 그러니까 5일 데이터, 그리고 이전 한 달 데이터, 20일 데이터, 그리고 이전 분기 데이터에서 60일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요. 이제 사이즈는 5일짜리가 제일 작고 20일짜리가 좀 더 크고 60일짜리가 좀 더 큰 사이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결과적으로는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 밑에 있는 거는 그 트레이딩 볼륨이어서 볼륨 바가 이렇게 있고, 요 선은 이제 무빙 에버리지가 되는 거고, 이 짝대기가 이제 하루 데이터인데, 요 짝대기에 가장 높은 게 고가, 낮은 게 저가,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에 픽셀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시가, 종가예요. 왼쪽에 있는 게 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종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가, 종가가 전날 종가랑 그 다음날 시가가 똑같아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거를 이제 CNN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NN과 전통적인 방법론들을 비교를 하는데요. CNN이 가지는 가장 좋은 장점은, 전통적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직접 해야 됐어요. 이게 뭐 효과가 좋을 거야. 예를 들어 모멘텀이면은 어제까지 성능이 좋았던 애들이 내일도 성능이 좋을 거야. 이런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C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사람이 설정할 필요가 없이 그 차트를 보고 CNN이 알아서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이즈를 알아서 줄이고 이제 그 패턴을 추출을 해서 미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패턴을 발견한다라는 게 이 논문이 가지는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본 픽셀 값을 비선형 변환해서 예측 변수 집합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통적인 방법도 사실 이런 방식을 써요. 여기서 비선형 변환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데이터는 이렇게 시계열로 쭉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뿌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도 다 이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도 뭐 이미지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잘하는 게 뭐 강아지 사진들이 쭉 있고 고양이 사진들이 쭉 있을 때 이제 이건 강아지다, 이건 고양이다 라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이 강아지 사진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서 거기다가 그 강아지 사진들을 쫙 뿌렸을 때 강아지 사진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고양이 사진들끼리 클러스터링 돼서 모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클러스터링에 가까워지는 이미지는 강아지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다른 클러스터로 묶인 애들은 고양이라고 분류를 하는 이런 식으로 비선형 변환해서 다른 차원으로 데이터를 다른 데다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사용을 시켜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 분석할 때도 지금까지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커널 함수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커널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 변환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커널 함수가 결정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정규 분포를 쓴다 아니면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쓴다 이런 식으로 커널 함수가 결정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변환을 했었는데 CNN은 이제 어떤 고정된 커널 함수 이 고정된 커널 함수를 뭘로 쓰자 이것도 사람이 또 결정해야 되는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에 알아서 이제 필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찝어서 찾기 어려운 패턴을 효과적으로 발견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얘네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필터를 설정한 거긴 한데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설계된 이 CNN. CNN이라는 게 결국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니까. 그래서 이미지 형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게 가지는 장점은 기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에서는 이제 시점마다 데이터 포인트가 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T-2 시점의 데이터, T-1 시점의 데이터, T 시점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시점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딱딱딱 우리가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냥 시간 흐름에 대한 다른 패턴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주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어떤 패턴으로 예를 들어 뭐 이거를 이제 패턴으로 인식해서 아 이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쉐입으로 이해를 할 거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NN 구조를 잠깐 잠깐 저기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저 인풋이 네, 결국에는 주가의 등락 차트 이미지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를 입력값으로 넣는 거예요. 요 그림 같은. 그래서 그냥 그 그림이, 이미지로, 네네. 그 MA는 Moving Average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중간에. 무빙해버리지요. 네. 그 Moving Average도 같이 넣는 건가요? 네? 그 Moving Average도 같이 넣고 돌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패널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아, 넣어준 거예요. 마치 강아지 주가, 사진을 넣어주듯이. 네, 알겠습니다. 완전 주가만 가지고 예측하는 거네요, 지금? 밑에 네. 있는 거 보니까 거래량도 나오는 거. 그런 거 거래량은 어디 나오나? 밑에 파 밑에 네, 바 이게 이제 그거네. 코딩 밑에 블록. 거래량도 나오네. 네, 거래량. 거래량이랑 무빙해버리지? 그 캔들 차트니까 당일 저가 고가랑 그 다음날 이제 시가. 시가 네. 이렇게 시가, 종가, 네. 시가 종가 저가 고가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래량, 무빙 에버리지. 요 정보가 거래량 들어가. 무빙 에버리지.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과거에는 뭐 무빙 에버리지 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이렇게 이미지로 줬다는 거죠. 거기에 의의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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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NN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쓴 숫자 데이터가 있어요. 0부터 9까지인데 사람마다 그 0, 1, 2, 3, 4, 5, 6, 7, 8, 9 쓰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0이라고 쓴 뭐 10만 명이 쓴 0이라는 글자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얘가 0을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가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게 0부터 9까지 중에 어떤 거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CNN이 학습하는 방식은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두 번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컨볼루션 한 번, 풀링 한 번, 컨볼루션 한 번, 풀링 한 번 이렇게 두 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 번 넣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로 이 CNN이 가지는 의의는 이 필터를 사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떤 거냐면 이 인풋 이미지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0은 까만색, 1은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 같은 경우는 0 자리에는 다 00000, 까만색은 00000 들어가는 거고 흰색 있는 부분은 뭐 000, 11111, 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필터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으로 변환하는 커널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풋 이미지가 만약에 5 by 5예요.
그럼 여기다가 요 커널을 써가지고 새로운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겠다 하면은 필터를 요 위에다 하나씩 한 칸씩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대면 이 위에 101, 010, 101 이렇게 필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둘 다 1인 경우에는 1값이 남는 거고 1,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00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얘가 똑같이 1 겹치는 영역이 이 첫 번째 얘랑 요 대각선 111이랑 여기 있는 1이 다 1로 겹치죠. 나머지는 1 아니면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이기 때문에 둘 다 1로 겹치는 애는 이렇게 4칸이 되는 거고 그걸 다 합칩니다. 그걸 다 합치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다 합치면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옮겨요. 이 빨간 필터를 한 칸 옆으로 옮기게 되면은 표시가 안 돼. 요렇게 네모칸 한 칸 옆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랑 또 대각선 111만 겹치게 되니까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칸씩 옮길 수도 있고 두 칸씩 옮길 수도 있는데 그 가로 세로로 옮기는 그 개수를 스트라이드라고 불러요, 보통. 네, 얘는 스트라이드 1이라고 치면 한 칸 옮겨서 하는 거니까 얘는 필터를 여기서 결국 3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딱 닿을 때까지 하면은 3번 정도 필터를 옮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로로도 한 칸씩 옮기면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3x 3짜리 컨볼루션 레이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라는 그림을 필터를 써서 434, 243, 234라는 컨볼루션 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레이어가 또 여러 개가 있냐? 여기 보시면 10개가 되어 있거든요. 펜 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이렇게 생긴 필터를 쓸 수도 있고 다른 필터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만인 100, 000, 001 이런 필터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필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종류로 필터를 넣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10개 필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28x 28인데 5x 5짜리 필터를 쓰니까 사이즈가 4칸이 줄어요. 왜냐면은 한 칸씩 옮기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4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x5 하면은 28 빼기 4 해가지고 24x 24짜리 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그리고 필터를 10개를 썼으니까 이 똑같은 그림에다가 1번 필터로 쫙 해서 24x 24 하나 만들고 2번 필터 쫙 해서 24x 24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나온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 가지고 풀링이라는 걸 하는데 풀링은 예를 들어 2x2짜리 풀링을 쓴다. 그럼 이렇게 2x2짜리. 그래서 여기서의 맥스 풀링을 쓴다 이러면은 이 4개 중에 가장 큰 값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링은 이미지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만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 풀링을 쓰면 얘는 이제 이 전체 이미지 4x4짜리 이미지를 이렇게 2개씩 2x2짜리로 쪼개서 여기서 이제 정보량을 좀 줄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영역을 제일 대표하는 값 하나로 바꾸는 작업이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은 가장 큰 값을 쓰는 게 맥스 풀링이고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을 내는 게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근데 맥스 풀링을 사실 보통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이 2x2짜리를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값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평균 내면 이게 36이지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만 남기면 맥스 값인 100만 남기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24x 24에 맥스 풀링 2x2짜리 쓰면은 가로도 반으로 줄고 세로도 반으로 줄니까 12x 10짜리가 되는 거고 필터는 이제 10개가 그대로 있으니까 10개 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5x5 커널 10개를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각각 한 장당 10개씩 또 생기는 거니까 이제 20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선 2개만 했나 보다. 2개만을 해가지고
20개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10 곱하기 2 해서 커널 2개, 필터 2개 써가지고. 그럼 똑같이 5x 5짜리 썼으니까 또 가로 세로가 4씩 줄어가지고 8x8로 바꿔주고. 여기서 한 번 더 맥스 풀링 2x2짜리로 하면은 반씩 줄어서 4x4짜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28x28짜리 인풋을 4x4짜리에 20개의 필터로 걸러진 요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일렬로 세워요. 이렇게 쭉. 그러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20 해서 320개짜리로 이렇게 쭉 일렬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한번 넣어주는 게 요 FC 레이어인데 이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개로 줄이고 여기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함수를 묶어가지고 여기 이제 결과를 내는 게 CNN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이미지를 어떻게 계속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CNN이 유명해진 이유긴 해요. 이렇게 필터를 씌운다는 개념 때문에 가장 유명해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맥스 풀링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얘가 학습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강아지의 특징이 뭐 코다 이러면은 코에 강조가 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뭐 자전거면은 바퀴에다 이제 강조가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차트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 차트에서는 어디가 강조가 돼야지 이거를 우리가 오를 차트인지 내릴 차트인지를 알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그 CNN 구조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5일짜리는 32x15짜리 이미지로 변환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5x3짜리 필터를 64개를 씌워요. 그러니까 64개가 이렇게 쭉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64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64개가 생기는 거고 이거를 2x1짜리 맥스 풀링을 쓰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x1짜리로 풀링을 시키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이제 제일 큰 값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르냐 내리냐를 좀 학습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풀링을 쓰는 게 아니고 2x1짜리 매일매일 보는 거를 좀 쓴 것 같고 그걸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렐루 같은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한번 컨볼루셔널에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질 텐데 이거를 이 함수에다가 한번 넣는 거예요. 렐루는 max 0.2x, x라서 양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음수면은 이거에 좀 스케일을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로 줄이는 거예요, 음수면은. 그래서 그걸 한 거고,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좀 성능이 좋은 걸로 계속 좀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일째 20일 이미지로 할 때, 그러니까 이전 일주일, 이전 한 달, 이전 한 분기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각각 점점 더 구조를 복잡한 거를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붙여주는데요. 제가 CNN의 입력값은 이렇게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나오는 출력값은 뭐냐면 어떤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나오는데 이 확률은 얘가 오를 확률이라고 얘네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0.6이다 이러면은 0.6이다 이러면은 내일 이 주식이 오를 확률이 60%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러면 0에서 1 사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면은 이제 어떤 실수값이던 간에 그게 이제 0에서 1 사이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NN의 구조는 이 안에 있는 걸 다 몰라도 결과적으로 차트를 주면은 이 차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도록 계속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얘네가 가정한 거는 가격이 오를 차트에 대해서는 이제 높은 값이 나올 거다. 뭐 0.8, 0.7 이런 식으로 높은 값이 나올 거고 떨어질 차트에 대해서는 0.1, 0.2 이런 식으로 낮은 확률이 나올 거다라는 걸 학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 얘네가 하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일, 네, 과거 30일, 과거 60일의 차트를 찍어서 네. 뭐 미국 시장이겠지만 이미의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게 다음날 뭐 혹은 오늘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네.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맞는 네. 근데 여기서는 아웃풋은 어떻게 했냐면, 5일 뒤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니까, 일주일 뒤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고, 20일 뒤, 그러니까 한 달 뒤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러니까 주말 빼고요.
그리고 한 음, 분기 이후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러니까 조합이 총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일주일 전 데이터 가지고 일주일 후 가격, 일주일 전 데이터 가지고 한 달 후 가격, 일주일 전 데이터 가지고 분기 후 가격, 그다음에 한 달 데이터 가지고 일주일 가격, 뭐 이렇게 해서 3 x 3짜리 총 9개를 학습을 시킵니다. 음. 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거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네, 아웃풋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같이 띄워놓고 보고 있긴 한데, 페이퍼. 네, 이게 인샘플로만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샘플 안에서 뭐 파라미터 조정할 때 좀 잘 나오는 값으로, 파라미터를 이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샘플 바깥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로 할 때 좀 결과값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나요? 네. 얘네들은 아까 말한 학습에는 네,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차트를 써요. 그래서 네,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7대 3으로 나눠서 랜덤하게 저 10년, 네. 7년치 데이터 중에 70%는 학습에다가 쓰는 거고, 이제 음, 밸리데이션 데이터로는 30% 가지고 쓰는 거고, 근데 이 시간은 음, 고려하지 않는 거고, 그냥 랜덤하게 이제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여기서 네. 보고하는 성능은 다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19년 차트를 이제 새롭게 주는 거죠. 이거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학습은 모델을 네, 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모델이 지향하고자 하는 게 약간 이런 매크로한 시간에 의한 것보다는 조금 더 60일, 30일, 5일 이런 마이크로한 데이터를 받아서 앞을 측정한다니까 물론 90년대와 2000년대에 매크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델 네, 자체는 크게 음. 이, 어, 이거 일일 데이터인가요? 네, 네, 데일리 데이터. 데이터, 네,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네, 디멘션이. 데이터 규모가 커요. 아, 네, 테스팅 이게 해봐야 알겠지만 뭔가 느낌이, 네, 그러니까 데이터 밸리데이션 할 때 지금 네. 이걸 하나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랑 그 트레이닝 셋을. 그래서 이걸로 놓고 우리는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다른 시계열로 끊어가지고 네.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장에서 하면 나올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터 선정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필터 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터를 쓸 건지 뭐 맥스나 에버리지 쓸 거 약간 그런 결정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따라서 너무 마사지를 해버리면 약간 음, 조금 테스트 셋이 벗어나면은 오버피팅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테스트 셋이 벗어나면은 퍼포먼스가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시장 데이터로 학습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9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시장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뭐 2001년부터 2019년에 한국 시장에 적용해 본다. 이런 것도 다 하긴 하거든요, 어, 실험을. 근데 이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소규모 시장에서는 잘 작동하고 네. 좀 스탁수가 많은 대규모 시장에서는 그 시장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한 게 좀 더 낫다. 아니면 그 두 개를 이제 앙상블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긴 합니다. 아, 그것도 뒤에서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예를 들어 리턴이 시계열로 봤을 때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리턴은 그냥 요거를 썼는데 리턴은 제일 그냥 간단한 형태. 예를 들어 1에서 1.04다 그러면은 그냥 4%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10% 오르고 여기서 또 30% 오른 거죠. 그러면은 얘를 2D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한 칸을 0.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4 된 거는 0.1만큼 아직 못 올랐으니까 그냥 똑같은데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는 이제 1% 아니, 10% 올랐으니까 0.1만큼 올랐으니까 한 칸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는 30% 올랐으니까 이렇게 1.3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D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필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아마 필터를 제 생각에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필터
필터를 이제 첫 번째 거는 노체인지가 가격 변화가 없는 거, 이거는 살짝 오르는 거, 많이 오르는 거, 아마 디크리즈 하는 것도 다 넣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64개를 이제 필터를 갖다 넣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 노체인지라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다 했을 때, 그럼 첫 번째는 요 네모에다가 이제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000011 여기 대입해 보면은 다 0이 되고, 그 다음 칸에서는 1, 얘만 하나 겹치니까 1이 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겹치니까 다시 0이 되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요 두 번째만 노 필터에서 하나 1 값이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필터를 우리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잘 설정을 해주면 이 차트상에서 오르고 내리는 어떤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거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필터 디자인을 이제 64개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본 거죠. 근데 이제 이 필터를 자세히 보시려면 이 논문 네, 그 코드가 사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면서 열어보면 사실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필터를 넣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능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S&P 100인가 500에 대해서 썼는데, 아니, 그냥 US 스탁 리턴? 이거에 대해서 다 쓴 건데, 그냥 평균 냈을 때랑 아니면 그 마켓 쉐어별로 가치 가중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평균 가중이 사실 되게 높은 샤프 비율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형주 같은 데서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샤프 레이시오가 7.2가 나온 거예요? 네, 평균 가중이. 뭐, 네. 그래서 이거를 모멘텀이랑 리버설 나도 두 개, 먼스 하는 거랑 위크 하는 거랑, 그리고 트렌드라는 다른 포트폴리오 하나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인풋 5일, 그러니까 이전 일주일 가지고 이후 일주일 이후에 오르고 내릴 걸 예측하는 거, 그리고 한 달 전 거 가지고 일주일 이후에 예측하는 거. 이거는, 원 윅에 대한 거, 일주일 이후 거를 예측하는 포트폴리오 표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본문에는 이제 다 있어요.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결과적인 경향성은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 세로축은 뭐냐면 로우부터 하이까지 총 10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CNN의 예측값이 낮은 애들 그거를 디사일로 10분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오를 확률이 가장 낮다고 예측된 애들 10%, 20%, 이제 90%까지 쭉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만의 리턴을 봤을 때 확실히 오를 거라는 확률이 낮게 예측된 애들은 리턴이 음수고 높은 애들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얘네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이거 매수하고 이거 공매도 하는 전략. 가장 높은 건 매수, 가장 낮은 건 공매도 하는 전략으로 했을 때 이제 리턴이 0.83으로 이제 다른 그 전략들보다 더 높았다. 특히 샤프 레이시오가 되게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NN 기반들이. 엄청 높네요. 네, 엄청 높아요. 네. 근데 코드 직접 한번 돌려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적으로 지금 유의하지도 않아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근데 턴오버는 사실 모멘텀이 되게 낮고 얘네들은 턴오버가 되게 높은 거를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턴오버 그 코스트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턴오버 얘기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턴오버 아, 코스트를 고려해도 얘네 샤프 레이시오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은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CNN 상승률이 낮다고 예측한 경우가 이제 그 가장 낮은 10분이 디사일 1에 해당하는 거고, 걔네들은 상승 확률이 낮다고 예측했으니까 실제로 성능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 뒷살이 증가할수록 샤프 비율 역시 증가하는 거를 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에서 나쁜 거 빼는 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샤프 비율, 아까 말한 7.2, 6.8, 4.9, 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단기 예측 모델일수록,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의 가격 예측을 가장 잘했다. 그러니까 한 달 이후 가격이나 분기 이후 가격 예측하는 것보다 단기 예측을 더 잘했고, 기존 전략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변동성도 훨씬 낮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이 아까 이 디사이별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얘는 가격이 오를 확률이 낮다고 예측했으니까 당연히 리턴이 작고, 얘는 높을 거라고 예측했으니까 당연히
리턴이 높은데요. 그리고 다른 전략들보다도 훨씬 리턴이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볼라틸리티 그래프가 반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전략들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수익률이 낮거나 아주 수익률이 높다고 예상되는 애들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 양극단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는 게 하나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한 달 이후 거 예측하는 거 그리고 분기별 예측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성능이 제일 좋긴 좋아요. 근데 샤프 비율은 확실히 단기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전략의 턴오버율은 이제 이 위클리 단위로 하는 리버설 전략이랑 거의 동일한데, 그래도 얘네가 훨씬 높은 샤프 비율을 기록을 하고, 모멘텀은 이제 턴오버율은 훨씬 낮지만 이제 성과가 CNN보다는 훨씬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월간 분기에서도 성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턴오버율은 이제 이 모멘텀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가지는 의의 중에 하나가 이거를 CNN이 예측한 결과, 그러니까 CNN이 지금 예측하는 결과는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속 변수로 하고 그 예측값 확률 예측값을 종속 변수로 하고 기존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기업 크기, 변동성,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아니면은 이런 변동성 지표들 같은 거를 독립 변수로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시도했던 거는 이제 CNN에 나오는 그 결과값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예측 변수들로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트렌드라는 포트폴리오나 위클리 리버설이 얘네 예측값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R스퀘어 값이 너무 낮아가지고 CNN은 얘네들이 잡지 못하는 다른 걸 잡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재무 논문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써가지고 설명력에 대한 어떤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학습한 모델을 다른 시장에 적용 가능한지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이제 뭐 한국 시장이면 한국 시장 데이터로 학습한 CNN 모델보다 미국에서 학습한 CNN 모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가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전이학습 효과가 달라지는지도 테스트를 했고, 이 스탁 카운트로 그냥 소규모, 대규모 시장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 개수 가지고 나눈 거고, 이거가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제 추세선이 이제 음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규모가 큰 애들은 미국 시장을 학습한 거의 성능이 그래도 엄청 좋진 않다. 근데 이런 스탁수가 작은 애들은 미국 시장 가지고도 충분한 샤프 레이시오의 이런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 여기서는 이제 뭐 일본 같은 애들이겠죠. 일본, 캐나다 이런 애들은 그냥 일본 시장 데이터랑 캐나다 시장 데이터로 학습한 게 더 효과적이다. 근데 얘네 둘을 이제 앙상블 할 수가 있는데 베이지안 방식으로 앙상블을 하면은 가장 최적의 CNN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썼지만 이제 이게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다 작성을 한 게 논문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